들려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18년도 국가직 국어 9급 해설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로마자 표기법에 관한 다음 규정에 적용된 거 물어봤는데요.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1, 2, 3, 4번 중에서 1번 독도하고 3번 독립문은 틀린 표기입니다. 이게 틀린 표기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고요. 2번 아니면 4번일 텐데, 조건을 보면, 주어진 조건을 보면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시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쓸 수 있다를 밑줄을 치면 쓸 수 있다는 것은 허용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안 써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인왕리 같은 경우는, 인왕리를 한번 볼까요? 인왕리는 이 장에 있는 행정구역 이름이죠. 행정구역 이름이기 때문에 인 쓰고 왕 쓰고 반드시 붙임표를 해야죠. 허용된다가 아니고 반드시 써야 되는 거죠. 행정구역 앞에서 붙임표를 반드시 내야 됩니다. 혼동의 우려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나 2번 방구대 같은 경우는 반 쓰고 구 쓰고 붙임표를 대를 했죠. 이렇게. 그죠? 예. 아니, 소리. 반에다가 구대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제시문에. 근데 만약에 붙임표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한 거 보세요. 붙임표를 하지 않으면 어떤 혼동이 있냐면, 여기서 끊어 읽으면, 여기까지 읽으면 뭐가 돼요? 방이 되고, 이건 뭐야? 우가 되고, 이렇게 읽으면 대가 되죠. 그러니까 방우대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이것도 틀린 표기는 아니죠. 이것도 맞아요. 이렇게 써도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방우대라고 잘못 읽을까봐 여기다 붙임표를 써가지고 이게 허용이 되는 거죠. 알겠나요? 예를 들면 중앙 같은 것도 그러죠. 중앙 같은 경우도 중 쓰고 앙 이렇게 쓰는 게 맞아 틀려? 이게 원칙이죠.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인데 나는 중앙이라고 썼는데 여기서 끊어 읽으면 중앙이지만 외국 사람이 여기서 끊어 읽으면 뭐가 되죠? 중강이 돼버리죠. 아, 이걸 중강이라고 읽을 수가 있겠군 라고 싶으니까 준으로 읽으면 안 되고 어디서 끊어 읽으라고? 중으로 끊어 읽으시오. 이렇게 붙임표를 쓰는 게 뭐가 된다고? 허용이 된다 그 말 아닌가? 그러면 제시문 보면 답 2번 아니면 4번 중에서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답이 몇 번이야? 2번이 되는 거죠. 4번은 반드시 붙임표를 써야 되고, 행정구역 앞에서는 붙임표를 써야 되고, 이때는 혼동의 우려는 없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2번입니다. 다음 글의 중심 내용을 하셨잖아요. 그 중심 내용 밑줄. 중심 내용 하면 뭐야? 주제죠. 주제가 뭐냐? 중심 내용이 뭐냐? 중심 생각이 뭐냐? 또는 궁극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 주제는 항상 맨 첫 문장 아니면 맨 끝에죠. 그럼 첫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업무는 실용범위에 제약이 있었는데 이런 현실은 언강에도 적용된다 해도 이건 주제예요? 아니죠. 그러면 주제를 봐야 됩니다. 주제를 보려면 두 번째 문단을 보세요. 마지막 문단 보면 이러한 사용자의 성별 특징으로 인하여 종래 언간은 내간으로 일컬어지기도 하였다. 내간을 배운 적이 있거든요. 내간체 문학. 부녀자 수필을 내간체 그랬죠. 동명일기에서. 그러면 내간으로 일컬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보세요. 이러한 명칭, 하고 싶은 말은 그러나 뒤에 있죠.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뒤에가 주잖아. 그죠? 그러면 그러나 이러한 명칭 때문에 내간이 부녀자만을 상대로 하거나 부녀자끼리만 주고받은 편지로 오해돼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벌써 주제가 나왔죠. 아, 그러면 부녀자끼리만 주고받은 게 아님. 계속 읽을까요? 16, 17세기뿐만 하더라도 수신자는 왕이나 사대부를 비롯하여 한글 해독 능력이 있는 하층문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계층의 남성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자만 한 게 아니고 남성도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보세요. 한문 간찰이 한문 간찰 서찰이 4대부 계층 이상 남성만의 전유물이었다면 언간은 특정 계층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공유물이었습니다. 그럼 하고 싶은 말은 뭐야? 한문 간찰은 4대부 남자의 전유물이지만 언간은 남녀 모두 공유했다는 거지.
그러면 다 몇 번이야? 2번이 되죠. 왜? 2번 보세요. 언가는 특정 계층과 성별에 관계없이 이용되는 의사소통 수단이 있다. 맞아? 맞죠? 그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주제를 찾으라 그러면 항상 처음 아니면 뒤에 있고 그러나 뒤가 있잖아. 그죠? 예를 들면 뭐 비트코인이 한번 뭐 유행이다. 뭐 좋다고 알려져 있다. 뭐 해킹도 막아내고 쭉 한다. 그러나 뭐 나오면 주제는 뭐가 있어? 그러나가 뒤가 있는 거죠. 그죠? 당연한 말 아닌가? 3번입니다. 가업 들어야 대한 고쳐 쓰기 방법을 옳지 않은 거. 이건 말이 좀 어려웠죠. 그죠? 봅시다. 가에 보면 수학 성적은 참 좋군. 보세요. 읽어봅시다. 수학 성적은 이은이 표별 보조사야, 협소 보조사야? 표별 보조사죠. 그러면 수학 성적은 좋다는 것은 다른 과목은 안 좋을 확률이 몇 프로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표별 보조사는 말 뜻을 모른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이거 몰라 지워버릴까요? 이거 몰라도 되죠. 수학 성적은 좋군. 선생이 학생한테 수학 성적은 좋군. 그 말은 다른 것은 안 좋은 것이 전제가 돼 있잖아. 아니면 수학 성적도 좋군. 그럼 뭐야? 다른 과목도 좋겠군. 당연한 거 아닌가? 그죠? 그러면 1번을 잘 보세요. 수학 성적은 참 좋군은 국어 성적이 좋을 가능성을 배제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까지만 딱 끊어보세요. 여기까지만 끊어보면 뒤에 보지 말고 뒤에 보고 여기까지 딱 끊으면 봐봐. 수학 성적은 참 좋군은 국어 성적이 좋을 가능성을 배제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맞아 안 맞아? 맞는 겁니다. 학생들이 여기서 많이 헷갈렸는데 쉽게 생각하자고 쉽게. 그러니까 국어 성적은 수학 성적은 좋고 그 말은 국어 성적이 좋을 가능성을 배제하는 게 포함되어 있어. 따라서가 그러므로죠. 그러므로 보조사은을 주격사 2로 바꿔 쓴 게 맞지. 그러면 이 출제자의 의미는 앞에 문장과 따라서 뒤에 문장을 끊으라는 거예요. 끊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3번을 보세요. 3번을 보면 다의 의미 면서 보세요. 동생은 가던 길을 멈추면서 그랬죠. 멈추면서. 자, 다 의미 면서는 두 동작의 동일성을 나타내지 못하므로 자, 못한다. 그러므로죠. 문장 끊어봐. 면서는 두 동작의 동일성을 나타내. 자, 밥을 먹으면서 TV를 본다. 뭐뭐 하면서가 동시가 돼야 안 돼. 되죠. 근데 이 사람은 면서가 두 동작의 동일성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그랬죠. 틀린 말이죠. 설명 자체가 틀렸어요.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3번이다. 그러니까 문장을 끊어보세요. 면세가 두 동작의 동사를 나타내지 못함으로 다 틀렸다고 동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가 동생은 가던 길을 멈추면서 자체가 멈추면서 나에게 달려올 수가 없죠. 선호가 분명하니까. 그래서 면세를 쓸 수가 없다는 건데 동생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아니라 동생을 나타내니까. 그래서 틀리죠. 3번이 옳지 않은 거였습니다. 말장난에 넘어간 거죠. 알겠죠? 이게 틀렸던 사람들은 아마 왜 틀렸는가 생각해 봤더니 1번을 고른 사람은요. 1번을 고른 사람은 뭐를 함정에 넘어간 거냐면 구어성적이 좋을 가능성이 배제하는 걸 포함되어 있는데 뒤에 문장 보면 구어성적이 좋다고 했잖아. 이걸 오해하는 경우예요. 알겠나요? 어쨌거나 제시문 보고 국어는 제시문 형태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푸는 게 아니고. 알겠죠? 그 다음 4번입니다. 보기를 근거로 판단할 때 기업부터 늘 적절히 아는 거. 보기를 보면 통일성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통일성은 뭐가 통일성이죠? 주제가 하나인 거죠. 주제가 하나가 통일성이다. 자, 그러면 보기의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보기의 글을 보면 사람들은 되게 수학 과목이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수학 시간이 재미있다. 바로 수업을 재미있게 진행하시는 수학쌤 덕분이다. 해놓고 맨 마지막 보세요. 리얼 본다. 내 수학 성적이 좋아진 것도 수학쌤이 재미있는 수업 덕택이다 그랬죠. 그러면 이 사람의 주제는 뭐야? 수학 시간이 재밌어 재미없어? 재미있어. 누구 덕택이야? 수학쌤 덕택이야. 이게 주제입니다. 중간에 니은 보세요. 졸리는 시간에 예. 아 졸리는 빨간색 몇 줄. 기출문제 나왔던 하나의 단어들은
다른 맞춤법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냥 지나가는 단어를. 우리말에 졸립다가 없죠. 마찬가지로. 이번 지방직에 그냥 출제자가 겹친다면 반드시 내준 거죠. 출제자가 겹친다면. 그래서 어를 집어넣으면 졸려. 졸려. 그러죠. 졸리워. 졸립다란 말 한국말이 없다고. 없다고. 손이 시리다지 시렵다란 단초가 없다고. 그럼 어를 집어넣으면 이가 시려. 손이 시려져. 손이 시려. 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것도 알아두셔야죠. 일단 그거 그렇고, 그래서 보시면, 자, 수학쌤이 재밌게 진행하니까 재밌다는 거죠, 수학 수업이. 수학 성적이 좋아진 것도 수학쌤이 덕택이라는 겁니다. 니은 보세요. 졸린 오후 시간에 뜬금없이 외국어로 수학여행 가자고 하여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든 후에 어려운 수학 문제를 접하게 한 것도 재밌게 한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 뭐야? 수학쌤 덕분에 수학 시간이 재밌고 내 성적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관련된 거 찾으라고 했는데 뒤것을 보세요. 그리고 수학쌤의 아들이 수학쌤이 아들 이야기가 왜 나오냐 그 말이에요. 지금 수학쌤하고 내 이야기 나와야죠. 아들 이야기는 주제하고 맞지 않죠. 그래서 선생님 수학쌤 아들 이야기는 주제와 맞지 않으므로 통일쓰기 응답죠. 그래서 빼야 될 것이 뭐야? 디귿이죠. 디귿. 그 답은 3번입니다. 자, 5번 같은 문제는 다음 글에 대한 이유로 적절한 것 물어봤습니다.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 5번 문제 가하고 나 이거 가의 시조는 정체의 시조고요. 나는 임지의 무호별인데요. 이게 어디에 나온 거냐면 EBS 특강에 나온 교재 문제예요. 알겠나요? 다행히 단과할 때는 이거를 해줬죠. EBS 교재를 내가 해주기 때문에 다행히 했고. 그러니까 안 배웠어도 풀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단과할 때 배운 사람은 시간을 빨리 압축할 수가 있죠. 배웠던 게 나오면 그 차이입니다. 알겠죠? 일단 봅시다. 한번 읽어볼게요. 모른다 생각하고 푸시면 돼요. 내 마음 베어내어 저 달을 만들고죠. 내 마음을 베서 저 달을 만들고 싶다고. 그럼 이 달은 뭐야? 누구의 마음을 담고 있는 거야? 내 마음, 내 마음. 내 마음을 담고 있는 거죠. 구만리 장천에 번듯이 걸려 있어. 구만리 장천에 긴 하늘에 번듯하게 걸려 있어서 뭐가 내 마음이 걸려 있어서 고우님 계신 곳에 가 비추어 놔버려. 내가 사랑하는 고우님 계신 곳에 가 비추어 보겠다고. 사설시조야, 평시조야? 평시조. 평시조는 양반이야, 서민이야? 주로 양반. 사설시조는 서민이야, 양반이야? 서민. 그러면 양반인 사람이 님을 그리워해. 채통을 지켜야지. 그럼 이 님은 누구야? 임금이지, 임금. 알겠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표현해서 저 달을 만들고 싶어요. 하고 하늘에 달을 걸어놔가지고 님 계신데 비춘다고. 항상 님을 비춰주는 충성 절개를 상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상 님만 바라보는 존재가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뭐가 돼서? 달이 돼서. 그죠? 나는 참 재밌는 시죠. 봅시다. 15 아리따운 아가씨가 15 아리따운 아가씨가 남 부끄러워 이별의 말을 못하고 돌아와 겹겹이 문을 닫고는 배꼽 비친 날 보고 흐느낀다 그랬습니다. 15 아리따운 아가씨가 이별의 말을 못했어. 이별하는 상황에서 잘 가시오 다음에 또 보자 말을 못한 거야. 나를 잊지 말아줘 못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별할 때 아무 말 못하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문을 막 닫은 거죠. 문 닫고 달을 보면서 흐느낀 겁니다. 알겠죠? 이별의 서러움을 쓴 거죠. 다만 다음에 다시 만나자든가 나를 잊지 말라는 말을 못한 겁니다. 그죠? 1번 가의 장처는 사랑하는 님이 머무르는 공간이 아니잖아. 내 마음을 달로 만들어서 장천에 걸어놨다 했으니까 사랑하는 님이 머무르는 공간이 아니고 내 사랑을 걸어놓은 공간이죠. 그죠? 틀렸습니다. 2번을 보면 가의 나는 적극적인 태도로 적극적이야? 내 마음을 달로 만들어서 멀리서 님을 항상 비추겠다고. 적극적이지. 그 나의 나는 이별의 말 한마디 못하고 말 한마디 못하고 집에 돌아와서 문 닫고 울고 있잖아. 그럼 적극적이야 소극적이야? 소극적이다. 답은 2번이죠. 3번 가의 고우님과 나의 아리따고 나가시는 가의 고우님은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 됩니다. 나의 아리따고 나가시는 화자가 사랑한 게 아니고 화자는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잖아. 이걸 뭐라 그래? 관조적이라 그러죠. 가만히 화자는 아리따고 아가씨를 보고만 있는 거지 이 아가씨를 좋아한 거 아니잖아. 맞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바라만 보는 존재죠. 4번 가와 나에서 다른 사랑하는 마음을 님에게 전달하는 배 사랑하는 마음을 님에게 전달하는 배기체는 가만 돼 나만 돼? 가만 되죠. 나는 안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곽지호의 사평역에서 곽지호의 사평역에서는 전라도 광주 사람들은 거의 암기하고 있는 시입니다. 막 무조건 외우라 그러니까. 광주 옆에가 사평이라는 곳이 있어요. 화순 들어봤나요? 화순 안에 있는 쬐까는 도시가 사평이에요. 사평. 제목이 사평역이죠. 근데 충격적이게도 사평역은 없어요. 왜 이따위 시를 쓴지 알아요? 곽지호 자, 계속 들어갑니다. 6번입니다. 6번. 곽지호의 사평역에서 봅시다. 시를 한번 그냥 바로바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기억부터 리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을 물어봤는데요. 기억을 보면 지금 장소가 어디죠? 사평역이라는 역에서 막차는 좀처럼 오자. 막차를 기다리고 있죠. 그죠? 그러면 화자는 막차를 타야 되죠. 기다리고 있죠. 그럼 막차가 나이가 쉴 수 있는 공간이자 희망이자 가고 싶은 걸 태워다주는 존재입니다. 좀처럼 희망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상당히 조금 어째 우울한 느낌을 주네요. 그죠? 대합실 밖에는 밤새 성는 눈이 쌓이고, 그 다음 보세요. 기억, 흰보라 수수꽃 눈 시린 유청보다. 자, 계절이 언제인 것 같아요? 겨울이죠. 눈 시리니까. 자, 눈이 시려 유리창에 꽃무늬처럼 보여 안 보여? 보이죠? 그것을 수수꽃이라 그랬어요. 어디 한겨울에 수수꽃이 유리창에 피겠냐? 그 모양이 눈꽃인 거죠, 지금. 유리창에.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 맞아 안 맞아? 맞는 겁니다. 다만 잘 보세요. 봐봐. 역에서 막차를 기다리고 있지. 화자가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흰보라 수수꽃 눈 시린 유리창, 눈 시린 유리창마다 그러니까 유리창이 이렇게마다 이렇게 막 얼음 성애꽃이 있는 거잖아. 유리창이. 그 대합실이 여러 개야. 대합실이 한 개야. 대합실은 한 개인데 유리창이 여러 개인 거죠. 거기 잘 보세요. 톱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었습니다. 위에 줄과 밑에 줄은 다른 거죠. 흰보라 수수꽃 눈이 시린 유리창마다 뭐가 지펴진 거야? 톱밥난로 퍼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1번에 보면 여러 개의 난로가 있는 게 아니고 난로는 한 개잖아. 난로는 한 개인데 유리창 여기 봐봐. 난로는 여기 한 개인데 유리창 여러 개잖아. 유리창마다 시리꽃이 있는 거지. 유리창마다 난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게 틀린 겁니다. 알겠네요? 그래서 여러 개의 난로가 있는 거, 여러 개의 난로도 아니에요. 한 개 난로지. 난로가 여러 개 있으면
사평역 이렇게 막 이렇게 서민들의 삶이 아니죠. 그 완전 따뜻한 곳이잖아. 아니죠. 틀렸습니다. 니은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공감각적 심상이죠. 그죠? 근데 니은 대조적 색채 이미지 통해 그럴 수는 있습니다. 왜? 청색과 불빛 그랬으니까 대조의 색채라기 또 틀리진 않습니다. 근데 눈 오는 겨울 풍경의 서정적 정치를 강조한 건 아니죠. 봐봐. 불빛을 써주고 모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모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허름한 간이역에서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막차 기다리고 있죠. 지쳐서 아무 말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쳐가지고. 근데 이것을 눈 오는 겨울 풍경의 서정적인 정치예요.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그거를 정치를 서정적인 정치를 강조한 거 아니죠. D가 틀렸습니다. 3번. 그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뭐하고 있나 보세요. 오래 앓은 기침소리와 기침하는 거, 오래 앓은 기침소리와 함께 쓴 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굉장히 서민들의 모습이죠. 지금 오랜 병마,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죠? 오랜 병마에 시달린 이들의 비관적 심리와 무리한 행동이 무례해요? 무리한 행동이군. 여기서 막 기침하면 안 되는데 그게 아니죠. 지금 시대를 잘못 해간 겁니다. 안타까운 사람들이잖아. 서민들의 모습이잖아. 무리한 행동은 아니죠. 4번입니다.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그리웠던 순간들을 부르며 나는 그 말은 화자가 그리워하는 지난달을 떠올리는 거죠. 부르다는 것은 떠올리는 거죠. 떠올리면서 느끼는 정서 빨간색 빛줄. 원래는 이 정서가 뭐냐가 중요해요. 원래 이 정서 뭐냐면 봐봐. 그 사람들 모습을 봐서 너무나 막 감기 걸리고 콜록이고 막차 안 오고 기다리고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잖아. 그런 사람들의 톱밥 난로가 있었죠. 그 그리웠던 순간을 생각하면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보인 겁니다. 그 사람들 모습에. 그거 뭐야? 동감하고 공감하고 안타깝게 여기고 그런 거죠. 안타깝게 여기면서 불빛 속에 던져준 겁니다. 눈물을. 톱밥을 던지는 행위를 눈물을 던진 걸로 표현한 겁니다. 내가 톱밥을 더 넣어주면서 뭐가 되는 거야? 불이 더 확 타오르지. 더 따뜻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정서가 훨씬 더 중요한데 그게 안 돼서 안타까운데 이건 뭐야?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뭘 느낀 거야? 연민, 공감 씁니다. 연민이나 공감의 감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민의 정서, 공감의 정서를 던져준 겁니다. 그러니까 정서를 하자 행위는 뭐야? 공감한다. 던져줬다고. 눈물을 던져줬다고. 행위에 투영할 때 당연히 맞죠. 어떤 정서냐까지 물어보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막판에는 쉽게 내버렸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번을 고른 사람은 여러 개 난로가 함정이었어요. 알겠죠? 그 다음 7번입니다. 이거는 안 봐도 쉽죠? 김유정의 본동. 김유정이는 최만식과 달리 소작이 마름 간에 뭐 갈등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된다겠죠? 보나마나 4번 보세요. 장인과 소작의 사이에 뒷거리하면 생상해 보시면 이런 장면도 없을 뿐더러 김유정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겠죠? 4번이 바로 답이 되고 나머지는 쉽게 맞췄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8번입니다. 며칠씩 보는 한자어입니다. 뭐뭐란 이 한자가 어렵다는 것은 읽지를 못하면 어렵죠. 읽지 못하면. 자, 1번은 뭐야? 1번 읽어볼까? 1번 뭐라고 썼어요? 협상. 2번은 뭐야? 협조. 3번은 뭐야? 협주. 아래일 주자, 연주할 주자입니다. 4번은 뭐라고 썼어요? 협찬. 글을 못 읽으면 안 되고, 자, 그럼 이 중에서 뭐뭐란 이익과 관련된 갈등을 인식한 두 이상의 주체들이 이를 해결할 의사를 가지고 모여서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 대안들을 조정하고 구성하는 공동 의사 결정 과정이야. 왜? 갈등을 인식해가지고 갈등을 인식한 두 주체가 서로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 공동 의사 결정 과정. 자, 갈등을 가지고 있는 두 단체가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공동 의사 결정 과정. 협상밖에 안 되죠. 협조는 좋은 일을 돕는 거죠. 협주는 악기와 악기가 협력해서 연주하는 거죠. 협찬은 뭐야? 도와주는 거죠. 옷을 협찬했다. 도와주는 거다 뜻이죠. 답이 협상이 되겠죠. 9번은 초고를 개정하여. 당연히 맞아 안 맞아? 교정하여. 맞아 안 맞아? 맞죠. 1번은 교정입니다. 1번은 교정. 그 교정은 뭐야? 글자 같은 걸 어쩐다? 고치는 거죠.
두 번째, 내용이 올바른 서로 교차. 그 교차는 뭐냐면 벼슬아치 있죠. 벼슬아치를 번갈아 가면서 임명하는 거. 이것을 교차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용이 올바른지 벼슬아치가 아니잖아요. 서로 뭐 하라고 교차하고 엇갈려 보라는 거죠. 그럴 때는 엇갈릴 차자를 쓰거든요. 서로 엇갈리는 거.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한자가 틀렸고요. 그 다음 문세, 전자문서의 결제 같은 경우는 그 결제는 어떻게 가죠? 제자가 저이죠. 근데 문세의 전자결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전자결제를 했다. 그러면 승낙하는 거지. 승인하는 거. 그때는 제자를 어떻게 쓰죠? 이게 왜 오디자가 들어가냐면 옷을 마름질할 제자예요. 알겠네요? 이거 하면서 내가 뭐가 똑같다겠지? 제가하고 똑같다겠죠? 제자는 똑같아요. 똑같은 제자를 쓰고 허락받는 거, 승인하는 거. 허락받는 거. 그래서 결제를 이렇게 쓴다고. 그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3번에 나온 결제는 뭐야? 돈결제죠. 돈결제. 4번 지금 제한한 경우 수용할 수 없으니까 재고 그 제자는 들 제자 높일 고자 쳐들어 높이는 거. 높이는 겁니다. 그 재고는 뭐야? 생산력을 제고한다. 높이는 거. 생산성을 제고한다. 높이는 거. 근데 계획은 수용할 수 없으니까 높여주라는 게 아니고 계획은 수용해서 제고해달라 라고 할 때는 어떻게 써야 돼요? 다시 생각해달라 그 말 아닌가? 다시 제자를 쓰고요. 고자는 생각하고 고자를 써야죠. 이거는 뭐야? 다시. 알겠나요? 이거는 교차는 의문 맞는데 한자가 틀렸고요. 결제는 이렇게 써야 되고 이건 뭐야? 제고해 주세요. 다시 생각해주라 그 말. 배웠던 단어들이죠. 그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입니다. 기업부터 리얼 이해를 추가할 때 적절한 것. 이거는 우연의 오류, 애매의 오류, 결합의 오류, 분해의 오류를 배웠으니까 풀 수도 있고 아니면 지문을 읽고 풀어도 돼요. 그러니까 원래 공무원 시험 유형은 지식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문제 유형이 어찐 거요? 수능 모의고사처럼 읽으라고 해주고 힌트를 주고 풀게끔 만들었죠. 이거는 함정이에요. 읽을수록 손해보죠. 알고 풀어야 돼요. 읽을수록 시간 걸리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많이 부족했어요 하면 공부가 덜 된 겁니다. 안 읽고 풀어야 돼요. 그러면 기억 우연의 오류는 우연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일반적인 규칙이 아니고 우연한 상황에 이르는 것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거잖아. 근데 1번 기억 보세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도 죽는다. 모든 사람 죽는 게 우연이에요? 일반적인 원리죠. 우연, 오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연역 추론입니다. 그죠? 니은 애매 오류. 애매 오류는 뭐야? 단어 사용 자체가 다이어 같은 걸 쓰거나 또는 사전에 나와 있지 않은 어떤 말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논증할 때마다 맥락마다 다른 의미로 쓰는 거지. 그죠? 그러면 니은 보세요. 2번 보세요. 부패하기 쉬운 것들은 냉동 보관해야 돼. 이 부패는 뭐야? 음식이 부패하는 거죠. 썩는 거. 부패하기 쉬운 것들은 냉동 보관해. 음식이 썩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부패하기 쉽다. 그로 세상을 냉동 보관해야 된다. 세상은 부패할 때 이건 뭐야? 타락하는 거죠. 음식물을 썩는 거하고 부패하고 세상이 부패하기 쉽다. 이거는 타락하는 거 다른 뜻이죠. 이게 애매의 오류죠. 답이 2번이 되겠네요. 디귿 결합의 오류는 뭐야? 부분적인 것을 결합해도 부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디귿 보세요. 미국 아이스하키 선수단이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어요. 그러므로 미국 선수 각자는 체육이랑 그러니까 아이스하키 대표단이 금메달 땄어? 그러면 거기 있는 소속된 사람도 체육 기량일 거라고. 이거는 전체가 그러면 안에 있는 부분도 그럴 거라는 거지. 무슨 오류야? 분해의 오류입니다. 근데 결합의 오류가 있으니까 틀렸죠. 마지막 사업 보세요. 그 학생의 논술 답안은 탁월해. 그의 답안에 있는 문장 하나가 탁월해. 문장 하나하나가 탁월하기 때문에 그 사람 전체 논술이 탁월하는 겁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탁월해서 전체가 탁월하던 거. 이거 뭐야? 결합의 오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11번은 다음 글에 주된 설명 방식 물어봤습니다. 설명 방식 물어보면 문학이 구축하는 세계는 실제 생활과 다르다. 자, 문학 이야기를 했어요. 그 뒤에 뭘과 관련했어? 건축가가 집을 짓는 것을 떠올려보자 그랬죠.
문학과 건축가의 같은 점이죠. 문학과 건축가의 같은 점인데 문학과 건축가의 같은 점이면 비교 아니면 유추가 되죠. 같은 범주야 전혀 다른 범주야. 전혀 다른 범주. 전혀 다른 두 대상이죠. 그러니까 비교가 아니면 뭐라 해야 돼? 유추입니다. 유추. 만약에 버스와 택시의 공통점이었다. 그건 뭐야? 비교. 인생과 마라톤이다. 그건 뭐야? 유추가 되잖아. 그죠? 그러면 1번을 보세요. 르네상스 시대 화가들은 이거 하고 마지막 줄 인상주의자들 이거는 서로 비슷한 범주죠. 그건 뭐야? 비교죠. 비교. 2번 소설을 구성하는 요소는 물론 많지만 그중에서 인물, 배경, 사건을 둘 수 있다. 인물은 뭐 배경 뭐 합치면 소설 구성 요소가 돼야 안 돼. 되지. 이걸 분류라 그래. 분석이라 그래. 분석. 합쳤더니 하나가 되는 거 분석. 3번입니다. 목적을 지닌 인생은 의미 있다.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험난한 인생 노정을 완주하지 못한다. 목적하고 뛰어줘. 마라톤. 자, 인생과 뭐예요? 마라톤 있죠. 이게 뭐야? 유추. 인생과 마라톤 공통점이니까 유추. 4번은 신라 역두품 출신 가운데 학문적으로 추천받았다. 가령이 뭐야? 예를 들면이죠. 예시죠. 예시. 그럼 다 몇 번이야? 3번. 12번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 내용 일치 문제죠. 내용 일치 문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번째 줄 볼게요. 7번째. 고갱은 그가 본 인생과 예술 전부에 대해 철저하게 불만을 느꼈다. 뭘 불만을 느꼈냐면 그는 더 단순하고 더 솔직한 것을 열망했고, 자, 고갱은 불만을 느꼈다겠죠. 더 단순하고 더 솔직한 것을 열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2번 고갱은 인상주의가 충분히 솔직하고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느낄 이유가 없죠. 더 단순하고 더 솔직한 걸 원했기 때문에 단순하고 솔직했다고 생각했다는 것은 틀린 거죠. 2번은 틀렸습니다. 그럼 이거는 내용 일치 문제니까 어렵진 않았고요. 13번입니다. 1번 보시면 띄어쓰기 나오는데요. 좋은 걸 하면 좋은 것을의 줄임말이죠. 좋은 것을의 줄임말이죠. 얘가 붙일 수도 있고 띄일 수도 있는데 실은 여기까지 공부가 돼야죠. 그죠? 이거는 것을의 줄임말이고 이거는 후회 같은 걸 나타낼 텐데 차이가 뭐죠? 얘는 문장이 끝났을 때죠. 이 문장이 끝났을 때 종결일 때. 이거는 종결이 될 때 안 될 때. 안 될 때. 뒤가 뭐 더 나와야 돼. 예를 들면 좋은 걸 어떻게. 맞춤법 이것도 잘 나오고요. 그냥 중간에 들어가면 좋은 것을이기 때문에 당연히 띄었어야죠. 1번은 맞습니다. 2번이 답이네요. 제3장. 이 쟤는 뭐야? 접두사죠. 내가 이거 하면서 제1고시학원 제일 많이 들죠. 제1고시학원 쓸 때 제1고시학원 그럼 맛이 간 거예요. 절대 띄어쓰지 않죠. 그죠? 제1고시학원 맛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1, 제2, 제3 제자는 무조건 접두사이기 때문에 뒷마가 띄어쓸 수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3장 자체가 말하는데 무조건 뒤에 것을 붙여줘야 돼요. 제5고시하고 다니는 사람 이거 틀리면 안 되죠. 그렇죠? 학원을 이름 예를 들었기 때문에 그 답이 예예요. 틀렸죠. 제자는 무조건 붙인다 했기 때문에. 그죠? 3번에 답 2번이고요. 공사를 진행한 지 니은 지자를 띄어쓰는 경우는 지가 어쩔 때 경고한 시간일 때 만지다 중요하다겠죠. 경고한 시간일 때 띄었는데 공사를 진행한 지 꽤 오래됐으니까 경고한 시간이 돼야한데 되죠. 결혼 10년 차에 이 차자가 사업차, 홍보차 이럴 때는 목적일 때는 붙여 쓰지만 1차, 2차, 3차 시험 순서잖아요. 순서. 세는 단위죠. 당연히 띄었어야죠. 답은 2번입니다. 14번을 보시면 자 1번 깡느는 깡눈으로 발음된다 했을 때 깡는 볼까요? 깡는을 발음하면 얘가 어떻게 바뀌죠? 먼저 이래 바뀌죠? 이래 바뀌는 건 무슨 현상이래요? 음절의 끝소리 기칙. 음절의 끝소리 기칙입니다. 여기도 다시 어떻게 돼? 기역과 니이 붙어서 깡는이 최종이 되죠? 이건 뭐야? 자음동화 중에 비읍합니다. 근데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교체, 축약, 탈락, 첨가로 풀어야겠어요. 그러면 쌍기역이 기역으로 바뀐 거예요? 탈락인가요?
아니죠. 뭐야? 교체입니다. 기억이 이용으로 바뀐 거 뭐예요? 교체죠. 그러면 깎느니 깎느로 가는 것은 교체가 몇 번 일어나? 2번. 그러면 1번 깎느는 교체 현상에 의해 깎느로 100% 맞죠. 그죠? 2번 깎아를 봅시다. 깎아를 발음하면 깎아 이렇게 발음되죠. 그죠? 근데 2번을 보면 탈락 현상에 의해 라고 했는데 탈락 일어나요? 탈락 되려면 이것이 빠져야 되는데 빠진 게 있어요? 연음되죠? 연음되잖아. 음절의 끝소리 측에서 뒤에가 형식은 도소가 오면 대표는 안 바뀌고 바로 넘어가죠. 탈락 일어나 안 일어나? 없죠. 연음됐죠. 탈락 틀렸네요. 3번입니다. 3번 여기다 쓸게요. 깎고. 깎고를 발음했더니 깎고라고 발음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죠? 기억이 쌍기역의 기호로 바뀐 것은 뭐야? 교체. 음절의 끝소리 위치. 기억이 쌍기역으로 바뀐 거. 되는 듣기 현상. 되는 듣기 현상도 뭐야? 교체. 지금 교체에 의한 겁니다. 근데 뭐라 했어? 토치? 토치는 그게 아니죠. 토치는 무엇과 무엇이 바뀔 때? 초성과 종성이 뒤바뀔 때죠. 배복 같은 경우죠. 이대로 따지면 원래 발음은 배복이 돼야 돼. 배복. 배복이 된다고. 당연히 김두봉 뒤에 된수로 발음하잖아. 배복이라고 돼야 되는데 얘하고 얘가 뒤바뀌는 거지. 꼽으로 바뀌는 거. 이게 도치죠. 이해돼요? 초성과 종성의 발. 이게 도치예요. 그래서 요것도 틀렸고요. 4번 깍지는, 그럼 깎고는 교체야. 4번 깍지 볼까요? 깍지를 발음했더니 깍지라고 발음해. 똑같이 뭐야? 음절의 끝을 즉 교체가 될 것이고 시가 줄어든 거 된수되기 현상 뭐야? 교체가 되죠. 근데 뭐라 그랬어요? 축약청과 다 아니죠.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내가 볼 때 최고 난도를 골라라 15번입니다. 내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볼 때는 고전문학 하나도 안 하고 깊게 공부 안 하니까 틀리고 한문 아예 까막눈이니까 틀리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공부 좀 하는 사람 기준으로 본다면 15번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답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답이 둘 중에 하나일 때는 공부가 좀 덜 돼가지고 다시 둘 중에 하나 찍으면 되는데 이거는 1, 2, 3, 4가 다 맞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문 자체가 포스트 휴먼이래. 처음 들어봤죠? 나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 내용은 쉬워 어려워? 어렵지는 않았죠. 내용은 어렵지는 않았는데 포스트 휴먼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야? 사람한테도 이런 내용이죠. 뭐 이렇게 신체적 결합이 있으면 기계를 부착시켜가지고 더 뛰어난 인간이 될 수 있고 어떤 기계에다가도 프로그램 뭐 알파고 됐든 뭐 해가지고 더 뛰어난 기계를 만들 수 있고 이해돼요? 또 뭐 있어? 뭐야 늙으면 늙지 않게끔 젊게끔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만들고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포스트 휴먼이 뭔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 문단에서는 어떤 아저씨가 포스트 휴먼을 부르고 제안하였다고 끝납니다. 포스트 휴먼을 부르고 제안은 이게 포스트 휴먼 개념이에요? 포스트 휴먼 개념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세 번째 문단을 보세요. 잘 보세요. 이러한 포스트 휴먼은 자 거기 밑줄 이러한 포스트 휴먼은 완전히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인공지능일 수도 있고 사람 아니죠. 인공지능이 사람이야? 아니죠. 진이야 음악 틀어준 그것이 사람이야? 인공지능이야. 그러니까 포스트 휴먼은 완전히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인공지능일 수도 있고 and 신체를 버리고 신체가 아니야. 슈퍼컴퓨터 안에 정보 패턴으로 살게 하는 업로드 형태일 수도 있으며 역시 사람 아니죠. 그런 슈퍼컴퓨터일 수도 있고 또는 생물학적 인간에 대한 개선들이 축적된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스트 휴먼이 인공지능일 수도 있고 슈퍼컴퓨터일 수도 있고 생물학적 인간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또는 생물학적 인간에 대한 계산 추측의 결과일 수도 있다. 그래놓고 만약 생물학적 인간이 포스트 휴먼이 되고자 한다면 그 말이야. 이게 포스트 휴먼 개념은 사람만 되는 게 아니죠.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다 되는 거죠. 만약 사람이 포스트 휴먼이 되고자 한다면 이런 조건이 붙은 거죠. 그러면 3번 보세요. 3번 보면 포스트 휴먼 개념은 인간의 신체적 결함을 다양한 과학기술을 이용해 보완하여 기술적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인간의 탄생에 귀결될 것이다. 이게 왜 틀렸냐면 귀결될 것이다. 귀결 바가지 밑줄. 귀결의 뜻이 뭐야? 뭐뭐 할 것으로 귀결된다. 뭐뭐 할 것으로 귀결된다. 귀결이 뭐예요? 결론에 이른다 뜻이에요. 결과에 이른다 뜻이 귀결입니다. 그러면은 포스트 휴먼이 개념이 여러 가지죠. 그 중에 하나는 누구도 있어? 인간도 있다고 했어 아까. 근데 포스트 휴먼 개념은 인간의 신체의 결함을 다양한 과학기술을 이용 보완해 기술적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인간형 탄생의 인간형 탄생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기술적 한계를 극복한다는 내용도 없고요. 알겠네요? 기술적 한계를 극복한 내용도 없고 그거에 기별된 건 아니죠. 여러 가지 힌트가 있기 때문에 3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 다 맞는 거죠. 그죠? 지문이 다소 길어서 시간이 좀 걸렸을 듯. 그럼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푸느냐? 지문이 길죠? 한 방에 봤는데 모르겠죠? 넘어가야 돼요. 바보같이 계속 적고 있으면 이것 때문에 다음 걸 못 풀어요. 일단 넘어가 줘야 돼요. 다른 과목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보같이 계속 적고 있으면 이 문제 푸는데 7분 걸리면 어떻게 돼? 인생 끝나는 거예요. 빨리빨리 다른 과목 넘어가야지. 기호 생각할 게 아니고. 이제 문제는 이거 넘어가, 저거 한 10개 넘어가면 안 돼. 공부가 다 해가지고 하나를 볼 때 넘어가는 얘기죠. 여기입니다. 16번. 반의관계. 이거 배웠죠? 우리가 반의관계가 뭐뭐 있었더라? 여기다 적어볼까요? 우리 반의관계 3가지 배웠는데 무슨 관계? 모순관계. 그 다음 반대관계, 상대관계. 이 중에서 꼭 알아야 될 게 뭘 알아야겠어? 모순관계하고 반대관계 알아둬야겠죠? 중간항이 있냐 없냐지. 모순관계 중간항이 있어 없어? 대답하기 싫죠? 모순관계 중간항이 없죠? 반대관계는 중간항이 있어 없어? 예? 했어 안 했어? 했어. 자, 남자 여자 볼까요? 남자 여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중간항이 있어 없어? 없지? 남자 반대 봐 여자. 이게 뭐야? 모순관계지. 반대관계는 뭐야? 예를 들면 크다 반대말 작다 보세요.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중간 있어 없어? 있지? 그럼 뭐야? 반대가. 요거 2개 중요하다겠지? 딱 나왔죠? 그럼 봅시다. 예문도 크다 작다가 나왔네. 수업 시간에 크다 작다를 했는데 모순관계는 남자 여자를 했고. 그러면 1번 크다 작다의 경우 두 단어를 동시에 긍정하거나 동시에 부정하면 모순 발생한다. 동시에 부정하면 모순 발생해야 하네.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있어 없어? 있죠. 중간에 있잖아. 그냥 둘 다 부정을 해도 모순이 발생한 게 아니죠. 1번이 바로 틀렸죠. 답이 1번이에요. 쉽게 답이 1번인 거 맞췄죠. 저 개념만 알았다면. 2번 보세요. 출발 도착. 출발 도착은 모순관계일까 반대관계일까? 출발 도착. 출발하는 것도 아니고 도착한 것도 아니고 중간에 있을 수 있어 없어? 중간에 있을 수 있어 없어? 출발한 것도 아니고 도착한 것도 아니고. 나 너 출발했어? 예. 도착했어? 예. 둘 다 부정해봐. 출발했어? 아니요. 도착했어? 아니요. 중간에 있어? 가고 있는 도중이면 할 수 있죠. 가고 있는 도중일 때는 출발도 아니고 도착도 아니잖아. 중간이 있잖아. 중간이 있죠. 그 반대관계지. 그러면 봐봐. 출발 도착 경우 한 단어 부정이 자 출발하지 않았어. 단쪽 단위 부정. 도착한 것도 아니야. 모순되지 않는다. 맞아 안 맞아? 맞잖아. 중간이 있으니까. 봐봐. 지금 가고 있는 도중이야. 가고 있는 도중이면 출발하지 않았죠. 아직. 갔으니까. 근데 도착하지도 않았죠. 다른 쪽 부정 모순되지 않는다. 맞아 안 맞아? 맞잖아. 2번 맞죠. 3번 참거짓. 참거짓은 모순이야 반대야?
참이 맞는 거고 거짓은 틀린 거지. 맞다 틀리다 둘 중 하나잖아. 중간이 있어 없어? 없지. 모성관계지. 그러면 한 단어의 부정은 그 뭐 진리는 참이 아니야. 그 명제는 참이 아니야. 한 단어의 부정은 다른 단어의 긍정을 하면 한다. 맞아 안 맞아? 맞지. 4번 넓다 좁다. 자, 넓다 좁다는 무슨냐 반대야. 중간이 있어 없어? 중간이 있죠. 봐봐. 한 단어 의미가, 즉 넓다의 의미가 다른 쪽 단어의 부정, 좁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맞아 안 맞아? 맞네. 중간을 포함하니까 함의한다는 포함한다 뜻이니까요. 답은 1번이죠. 17번입니다. 17번은 단과할 때, 완강단과 할 때 했던 건데, 이제 문제로 푸는 것은 이제 실용문법 할 때 문제로 이제 확인을 해주는 거죠. 보시면, 용비어 첨가, 원래 내용 파악할 때는 1장, 2장, 125장만 돼요. 내용 파악할 때는. 그죠? 나머지 때는 해석을 당연히 해줬어, 안 했어? 해줬죠. 출제원칙에 완전히 딱 맞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교육과정에서 이 정도까지 배울까 싶은 게 아닌 게 나올 때는 해석을 다 해주잖아. 그죠? 해석한 걸 보고 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해석하라는 건 아니었어. 그럼 보세요. 말씀을 살발히 하되 천명을 의심하셨어요. 꿈으로 배하시니. 완전 소련말 같죠? 근데 밑에 해석을 해주잖아. 말씀은 아는 사람이 많지만 천명을 의심함으로 꿈으로 대적하시니. 자, 말씀을 살발히 하되를 아랠 사람이 하되는 많지만이야. 그러면 살발이는 아랠 사람입니다. 사람이. 그러면 살발 이걸 이어적은 거죠. 그러면 살해다, 말하다, 말할 이가 많다고. 이 이가 뭔데요? 사람이죠. 사람이죠. 근데 기억에서 이는 주격조사를 하겠어요. 말도 안 되죠. 명사죠. 오준명사죠. 또 어떻게 풀면 되는지 알아요? 주격조사가 중세어부터 주격조사가 뭐 있다겠어? 재료주격이 있다고.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다 손 들어보세요. 배웠죠? 단 한 번도 시험 안 내다가 처음 낸 겁니다. 요거는 뭐 뒤에? 자음 뒤에, 모음 뒤에? 아니, 해봐. 딸기가, 수박이 뭐 뒤에? 자음 뒤에. 얘는 뭐 뒤에? 모음 뒤에. 기억나냐? 기억나지? 기억은 나잖아. 시험에 틀려서 그렇지. 맞죠? 얘는 뭐 뒤에? 이 모음 뒤에는 절대 주격서 쓰지 않았거든. 살발이니까 이 모음 끝났기 때문에 주격서 이를 또 쓰면 큰일 나요. 이거 주격서 없어요. 알겠네요? 이거를 이제 실용법 시간에 했는데 수업을 안 들으니까, 축가임 살기를 안 들으니까. 어쨌거나 지금이라도 들어 파악하면 되죠. 그래서 이런 거고요. 자, 꿈으로 배하시니 니은에서 아시는 높임을 나타내서, 자, 시가 높임일 때는 무슨 높임이야? 시가 높임일 때는 주체 높임 아닌가? 중세어 때 주체 높임이 뭐밖에 없다고 했어요? 시하고 샤.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다 손 들어보세요. 배웠네. 2개뿐이에요. 어시 아시라는 게 어디 있냐고. 요거밖에 없는데 중세어 시샤밖에 없다고 했잖아. 그래서 문법할 때 샤샤샤 하고 웃기만 하고 자빠지지 안 좋고 틀려본 거잖아. 샤샤샤까지 해줬는데 시샤 아니면 주체높임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 아시 이런 게 어딨냐고. 없어요. 있지도 않는 말을 꺼낸 겁니다. 알겠네요? 아시 자체가 높임이 없다. 높임 같은 거 뭐다고? 시하고 샤밖에 없어. 또 하나 이유는, 아시가 안 되는 이유는, 아시가 만약에 진짜로 높임을 뜻 수 있다고 본다면 높임을 빼면 뭐가 돼? 배니가 되겠죠. 아시를 빼면. 그럼 배니는 보인이란 뜻이에요. 근데 해석을 보인이라고 했어요? 재촉하다겠죠. 이게 보다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배다는 보이다가 되지만 재촉하다라고 했잖아요. 해석을. 그러니까 아시가 높임이 아니었군. 알겠네요? 그렇게 답을 풀 수도 있는 거예요. 배하다가 재촉하다 뜻이거든요. 배하다 자체가. 아는 높임이 아니라 더 따로 빼야 돼. 시는 높임이 맞긴 맞아요. 그 다음 디귿 대는 쉽죠.
노래를 부르리 하되, 노래를 부르사람이 많지만으로 해서, 하지만으로 해서겠지. 그게 이유를 나타내요. 그렇지만 역접이죠. 전환되고, 이유는 아니죠. 틀렸고요. 그 다음, 답이 그래서 4번밖에 안 되죠. 사동을 나타낸다? 자, 사동이라는 것은, 봐. 먹다에 먹게 하다가 뭐야? 먹다에 먹게 하다. 먹이다. 사동이죠? 알다를 알게 하다를 뭐라 그래? 알리다. 그게 사동이잖아. 그러면 알리시니가 사동이 된가 보세요. 밑에를. 꿈으로 알리시니. 알리시니. 알게 하시니죠. 사동 돼, 안 돼? 되네. 결국 해석 보고 푸는 거지. 답 4번이죠. 알게 돼요? 그래서 답이 4번이었다는 겁니다. 18번입니다. 다음 거리 내용과 부합하는 것. 위에서 그냥 한번 읽어볼까요? 송편 이야기죠. 송편을 왜 반달 모양으로 만드는지. 보름달을 만들면 더 좋을 건데. 볼까요? 동양의 음식 중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긴 것들이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명절 음식 중 하나인 송편은 반달의 모양을 본뜬 음식으로 풍년과 발전을 상징해. 풍년하려면 보름달이 좋을 텐데 왜 반달을 했을까? 삼국사기에 따르면 백제 의장할 때 궁궐 땅 속에서 파는 거북이 등에 쓰여있는 백제는 만월, 보름달, 가득 찬 달, 신라는 반달. 신라가 반달? 이라는 글귀를 신라는 앞으로 크게 발전할 징표. 신라는 반달이야. 누가 이겼어? 백제하고 싸워가지고. 신라가 이겼거든. 그걸 예언하는 말을 뭐냐? 백제는 만월, 보름달이고 신라는 반달이야. 싸웠는데 지금은 백제가 융성하지만 보름달은 앞으로 어째? 기울어져 이제. 근데 반달은 앞으로 더 어째? 커져. 앞으로 세력이 신라가 커질 것이다. 그게 예언이 이루어져가지고 신라가 백제를 이겼다는 뜻이에요. 설명을 해주잖아. 그러면 앞으로 가득 찬 만으로 동그란 것을, 송편을 동그랗게 만들면 앞으로 우리 집안이 쇠퇴하지만 반달 모양으로 만들면 우리 집안이 어쩐다고? 더 확장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보세요. 점수가 이어지 적중했대. 이때부터 반달은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하는 뜻이야. 마늘보다. 그러한 뜻을 담아 송편도 반달 모양으로 빚었다는 겁니다. 몇 번이요? 3번. 신라인들은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송편을 빚었다고. 맞아 안 맞아? 맞죠. 자, 19번 구운몽입니다. 이 구운몽은 교육과정에서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소설하고 가정하에 하는 것이지 이 긴 작품을 읽으라는 거 아닙니다. 구운몽 줄거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19번은 순서에 따라 증언하게 되는데 꿈을 꾸기 전에는 이름이 뭐였더라? 성진. 꿈을 꿀 때는 이름이 뭐로 바뀐다? 소유. 몰랐으면 읽고 풀면 돼요. 그냥 꿈꾸기 전에 이름이 성진이었는데 꿈꾸고 이름이 소유. 그럼 소유란 말이 나오면 꿈 전이야? 꿈꾼 후야? 꿈꾼 후야? 꿈꾼 후? 리을이 함정입니다. 리을 보면 13살 전에는 부모 소를 떠나지 않았어. 근데 주어가 누구야? 소유가 리을이잖아. 꿈속에서 그 말이야. 꿈속에서 소유가 주어가 소유잖아. 알겠나요? 그래서 답이 4번이 아니고 몇 번이야? 3번이 되는 거예요. 줄거리를 알았거나 아니면 꿈꾸기 전에 이름이 성진이고 꿈속 이름이 다다는 것만 알았어도 볼 수가 있었던. 알겠죠? 답이 그래서 3번이 됩니다. 이게 꿈꾸기 전하고 꿈꾼 후 시간은 꿈꾸기 전에가 먼저니까요. 알겠죠? 그래 보시면 답이 3번이고요. 20번입니다. 유익이라는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승상은 꿈에 남학에서 중을 보았던 기억을 돌리며 낯이 익은다도 여기기 시작한다. 맞죠? 어디가 그래요? 위에서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다섯, 13번째. 소유가, 내가 지금 꿈속이죠? 전에 토번을 정발할 때 꿈의 동종 용궁에 가서 잔치하고 돌아오는 길에 남학에 가서 놀았는데 한 화상이 법자에 앉아서 불경을 강론하는데 노부께서 바로 그 노화상이냐? 그 노부가 네가 바로 그 화상이냐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꿈속에서 또 꿈을 꾼 거지. 몽중몽이죠. 그 상황에서 너 그때 그 사람 맞아? 해가지고 1번 보세요. 승상은 꿈에 남학에서 중을 보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낯이 익은다도 얘기 시작한다. 맞아? 맞지? 1번이 답이죠. 알겠죠? 그래서 19번에 헷갈리는 사람들은 3번과 4번 헷갈렸을 건데 꿈꾸기 전 이름과 꿈꾸기 후 이후 입몽하기 전 이런 환문 구조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다소 시간이 걸린 작품들 많았지만 지문이 길어서 그러는데 구운몽 같은 거는 줄거리를 안다고 생각하고 풀어야 빨리 풀 수가 있었죠. 알겠네요? 그래서 시간에 불과한 것을 다 읽은 사람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배경 지식을 많이 좀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방직에 이어서 국가직도 고전 산문, 고전 문법, 고전 문학을 막 대거 출제하고 있죠. 지방직은 이미 2, 3년 전부터 계속 내고 있고. 그러니까 고전 문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알겠네요? 그래서 고전 문학을 꼭 좀 해야 하는데 하기 싫잖아. 하기 싫어도 해야 돼. 먹고 싶은 음식 뭐 어떻게 다 먹고 살아. 먹기 싫은 것도 먹어야지 건강이지. 알겠죠? 골고루 다 해놔. 특정한 부분만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거나 국가직 못 받더라 하더라도 지방직을 잘 대비하시면 된다는 생각으로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해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